네, 안녕하세요. 튜토 스터디 독서, 그리고 문학 강의를 맡고 있는 김세준입니다. 네, 오늘은 비판적 읽기 강의 1회를 한번 시작을 해볼 건데요. 비판적 읽기가 무엇이냐? 네, 비판적 읽기는 흔히 따져 읽기, 따져 읽기라고 말을 하는데 문장을 그대로 A면 A라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A야? 그러면 A 프라임도 되나? A 프라임이 되면 뭐 B도 되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잇거나 아니면 확장적으로 아니면 수렴적으로 무엇인가를 더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비판적 읽기라고 하고 또 이게 되면 이게 되나? 하듯이 따져 읽는 것들을 비판적 읽기라고 합니다. 이 비판적 읽기를 왜 하느냐? 최근 들어서 수능의 글자 수, 수능 독서의 글자 수가 매우 크게 감소했습니다. 19년도에는 엄청나게 방대한 양으로 글자를 냈는데 20년, 21년 오면서 22년에는 크게 또 감소했고 그래도 되게 크게 감소했기 때문에 비판적 읽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글자 수가 감소했다고 왜 비판적 읽기를 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글자 수는 줄었는데 난이도는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원래대로라면 사실 A라고 뒀을 때 A의 예시라든지 아니면 A를 설명하는 것들을 더 많이 넣었었는데 옛날 평가한 지문에서는 이제는 단순히 A만 제시하고 예시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시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또 함축적으로 말을 표현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한 A라고 되어 있는 명제나 아니면 그 글 속에서 많은 것들을 뽑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적 읽기를 해야 되고 지금 안 돼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씩 해 나가서 수능 때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말씀했는데 도구 사용이 X인데 도구는 글을 읽을 때 동그라미 치고 세모 치고 X 치고 이런 거로 글을 읽기 더 편하게 좀 각인되기 편하게 읽는 도구가 있는데 그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일단 오늘은 읽는 거로 진행을 합니다. 일단 오늘 볼 거는 23학년도 올해 시험이었죠. 6월 평가원 독서 지문 하나를 같이 볼 거고요. 한번 저 영상 보고 나서도 혼자서 한번 따져 읽어보면서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것들을 좀 챙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 나갑시다. 자, 전국 시대의 혼란을 종식한 진은 분서갱유를 단행하며 사상 통제를 기도했다라는 문장이 나왔을 때 시대적 배경 이런 것들 중요하긴 하겠지만 전국 시대 혼란을 종식한 진, 전국 시대가 혼란스러웠구나 이 정도 파악할 수 있겠죠, 그렇죠? 진은 분서갱유를 단행하며 사상 통제를 기도했다. 사실은 이런 단어들 뭔지 알아야 되죠. 정상적으로 중학교랑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라면 알아야 되는 단어지만 모르는 친구들이 있다면 책을 불태우고 유생들을 구덩이에 묻는 그런 것들, 학문을 통제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걸 통해서 사상 통제를 기도했다, 사상 통제를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권력자였던 이사란 사람이 권력자였나 봅니다. 진나라 시대 때 역사 지식은 전통만 따지는 허언이었고, 자 그러면 어때요? 역사 지식은 어떤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자기 스스로 생각하지 말고 역사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사 입장에서 역사는 그냥 마이너스죠, 그렇죠? 실제 도구 쓸 때는 이걸 세모를 치워버리는데 마이너스다라는 거 파악해주고 넘어가고요. 학문은 법과 제도에 대해 논란을 일으키는 원인에 불과했다. 그럼 학문 또한 어떠는 거예요? 마이너스죠. 학문이랑 법과 제도는 그러면 같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양립 가능한 건가요? 아니네. 학문이랑 법과 제도는 좀 분리된 거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면 되고요. 이에 따라 전국 시대의 순자처럼 다른 사상을 비판적으로 흡수하여, 여러분 비판적이라는 말이 났을 때 비판적은 항상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비판적으로 수용했다라는 거는 얘를 따져가면서 수용했다는 거예요. 비난적이나 비관적인 것들이 마이너스지 비판적인 거는 단순히 마이너스로 볼 수 없습니다. 흡수하여 통합학문의 틀을 보여준 분위기는 일시적으로 약화되었다. 비판적으로 흡수했다는 건 그냥 다른 사상들도 수용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비판 이런 단어에 너무 꽂히지 마세요. 통합학문의 틀을 보여준 분위기. 그렇다는 건 전국 시대에는 혼란스럽긴 했어도 통합을 하고 학문을 합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구나. 그런데 진나라 때문에 약화됐겠다. 이런 거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이에 한 초기 사상가들의 과제는 진의 멸망 원인을 분석하고, 사실 역사적 사실을 알면 편하긴 하지만 모르더라도
한 촉이 갑자기 한 나라가 나왔는데 진의 멸망 원인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 한 나라는 진 나라 다음 나라인가 보네. 그리고 진 멸망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기초한 안정적인 통치 방안을 제시하며 왜 그래야 되겠어요? 진 나라가 망했으니까. 예, 우리나라도 똑같이 망하면 안 되겠다 해서 분석하겠네요. 힘이 지배를 숭상하던 당시 지배 세력의 태도를 극복하는 것이었다. 당시에 힘의 지배를 어떻게 봤어요? 지배 세력은 플러스로 본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극복해야 된다고 본 거예요. 이거를 힘의 지배가 마이너스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과제에 부응한 대표적인 사상가는 육가이다. 그럼 육가는 어떤 사람이에요? 위에 있는 거 말할 사람이구나라는 거 생각해주면 되는 거예요. 순자의 학문을 개성한 그는 순자랑 사람이랑 육가란 사람이랑 아마 사상이 비슷했을 것이다 추측할 수 있고요. 한 고조의 치국 개책 요구에 부응해 신어를 저술했다. 아하, 이 책을 통해 그는 진의 단명 원인을 짧게 끝난 그 원인을 가혹한 형벌의 남용. 자, 가혹한 형벌의 남용이 어떤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로 바로 볼 수 있겠죠? 왜? 단명 원이니까. 법률에만 의거한 통치도 마이너스로 볼 수 있겠어요. 군주의 교만과 사치 그리고 현명하지 못한 인재 등용 이런 것들이 만약에 뒤에 나왔을 때 그럼 마이너스다니까 육가 입장에서 순자 입장에서 마이너스라고 바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의 사상 통제가 낳은 폐해를 거론하며 폐해니까 그럼 사상 통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겠죠. 한 고조에게 지식과 학문이 중요함을 설득하고자 하였다. 아하, 그에게 지식의 핵심은 현실 정치에 도움을 주는 역사 지식이었다. 지식이 뭐예요? 그한테는 역사 지식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가 메인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는 역사를 관통하는 자연의 이치에 따라 천문, 지리, 인사 등 천하의 모든 일을 포괄하는 통물이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역사 변화 과정에 대한 통찰로서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하고 기존 규정을 고수하지 않는다는 통변을 제시하였다. 자, 통물이랑 통변 심지어 기역과 니은이 돼 있고 자세하게 개념을 설명했으니까 한 번만 더 갑시다. 이런 게 나왔을 때 역사를 관통하는 자연의 이치에 따라 천문, 지리, 인사 등 천하의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게 통물인 거예요. 모든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구나라는 게 통물이고 역사 변화 과정에 대한 통찰로서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하고 기존 규정을 고수하지 않는다는 통변을 제시하였다. 얘 같은 경우는 역사 변화 과정을 보면서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통변인 거예요. 자, 통물과 통변이 정치 세계에 드러나는 것이 인의라고 파악한 그는 인의가 통물이 있고 통변이 있는데 이게 정치 세계에 들어봤을 때 정치 세계에 드러나는 것이 인의라고 본 거예요. 근데 힘에 의한 권력 창출을 긍정하면서도 자 엄청 큰 게 나왔어요. 여러분 이런 게 나오면 옆에다 별로 빼세요. 뭐 오늘 도구를 안 쓰기 때문에 뭐 많이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뭔가 유가라면 긍정 안 할 것 같은데 긍정했잖아요. 그쵸? 일반적인 우리의 추측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니까 출제하기 매우 좋은 요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로 뺍시다. 네. 권력의 유지와 확장을 위한 왕도 정치를 제안하며 왕도 정치를 제안했어요. 네, 권력 유지랑 확장을 위한 거고 그리고 얘는 아마 뭐 힘에 의한 권력 창출이랑도 연장선상에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이걸 긍정했으니까. 인의 실현을 위해 유교 이념과 현실 정치의 결합을 시도하였다. 유교 이념이 있고 현실 정치가 있는데 얘네들이 완벽히 일치하는 게 아닌데 두 개를 결합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인의가 실현되는 정치를 위해 육가는 유교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타사상을 수용하였다. 수용했어요. 근데 어느 범위? 유교의 범위에서요. 예와 질서를 중시하며 교화의 정치를 강조하는 유교를 중심으로 도가의 무위라는 게 있나 보네요. 법과의 건세를 끌어당겼다. 무위라는 게 있고 건세라는 게 있는데 그걸 끌어당겼다는 거예요. 그에게 무위는 형별을 가벼이 하고 군주의 수용을 강조하는 것으로 평온한 통치의 결과를 의미했고 자 무위는 어떤 거예요? 강하게 처벌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가벼이 하는 게 무위고요. 자 그리고 권세도 현명한 신하의 임용을 위해 정치 권력의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성을 가진 것이었기 때문에 원래의 그것과는 차별된 것이었다. 원래의 권세는 좀 다른 목적이었나 보네요. 뭔진 모르겠지만 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뭐 배경 지식이 있으면 알 수 있겠지만요. 자, 육가의 사상은 과도한 융통성으로 사상적 정체성이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자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문제점이 이렇게 제시되긴 한 거예요.
군주의 정치 행위에 따라 천명이 결정됨을 지적하고 인이 실현을 강조한 통합의 사상이었다. 결국은 통합 얘기한 사람이다. 그의 사상은 한무제 이후 유교 독존의 시대를 였는데 기여하였다. 유교 독존, 유교만 있다는 거죠. 한무제 이후에는 유교가 대부분 집권을 하는구나 정도 알면 되는 거예요. 자, 가 지문 읽은 다음에 나 지문 가야 되잖아요. 가기 전에 우리 좀 길잖아요. 기니까 가 지문의 맨 윗 문장이라든지 첫 번째 문단이 무슨 얘기였는지 한번 떠올려주고 갑시다. 전국시대 혼란을 종식한 지는 분석 행위를 단행하며 차상통제를 기도했다. 이거 무슨 글이지? 한나라 시대 때 그 유가가 어떤 거 얘기를 했고 어떻게 뭐 해서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제시를 했어요. 사상에 대한 것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나 질문 읽어봅시다. 자, 조선 초기에 조선 얘기하는데요. 진행된 고려 관련 역사서 편찬은 아까랑 비슷해요. 아까는 뭐 얘기였어요? 진나라에서 한나라 넘어온 거였죠. 지금 뭐예요? 고려에서 조선 넘어오는 거네요. 고려 멸망의 필연성과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드러내는 작업이었다. 자, 필연성이랑 정당성 얘기해야 되겠네요. 여기 안에는 편찬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고려와 조선은 차별성을 부각하고 고려보다 조선이 뛰어남을 설득하고자 하였다. 배경 지식이 있으면 왜인지 알아요. 왜? 조선이 뭐예요? 조선이 고려에서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킨 나라니까 얘가 필연성이 있었고 정당하다 이런 것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태조의 명으로 다 첫 번째 개국한 사람이죠. 고려 말에 찬술되었던 자료들을 모아 고려에 관한 역사서가 편찬되었지만 왕실이 아닌 편찬자의 주관이 개입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때 만들어진 거는 문제점이 뭐다? 주관 이렇게 적어주세요. 우리 기억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주관이 문제다. 이에 태종은 다른 사람이에요. 고려 역사서를 다시 만들려는 명을 내렸다. 문제가 있으니까. 이에 고려 용어들을 그대로 씻자는 주장과 입장이 있는 거예요. 유교적 사대조에 따른 명분에 맞춰 고쳐 쓰다는 주장이 두 주장이 있는 거예요. 맞서는 등 세종 때까지도 논란이 계속되었지만 태종 아들이에요. 문종대에 이르서 고려서 편찬이 완성되었다. 자, 어디 태종 때 얘기한 게 문종까지 내려온 거예요. 이 과정에서 역사 연구에 관심을 기울인 세종은 우리가 아는 세종대왕이죠. 경서가 학문의 근본이라면 책을 읽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서는 학문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지편전 학자들과 경연을 통해 경서와 역사서에 대한 이해를 쌓아갔다. 경서랑 역사서는 조금 다르게 보는 거예요. 얘가 학문의 근본이에요. 경사가 뭔지 정확히 몰라도 얘가 학문의 근본이구나. 역사서는 구현하는 거구나. 학문을. 경서를 실제로 구현하는 게 역사서구나. 이런 식으로 파악할 수 있겠죠. 우리 상식이랑 연결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구나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편전 학자들은 경연이라는 게 뭔지 몰라도 경연이라는 걸 통해서 이해를 쌓아가는구나 이렇게 파악하면 되고요. 이런 분위기에서 세종은 중국과 우리나라의 흥망성쇠를 담은 치평유람의 편찬을 명하였고 어떤 분위기예요? 이런 분위기라는 게 뭐예요? 역사서랑 경서 이해를 계속하고 쌓아가고 있는 거죠. 지편전 학자들은 원나라까지의 중국 역사와 고려까지 우리 역사를 정리하였다. 그렇구나. 정리 과정에서 주자학적 역사관이 담긴 주자학적 역사관이 뭔지 모르죠, 그렇죠? 뭔지 모르니까 체크는 좀 해주고 자치 통감 강목에 따라 자치 통감 강목이 주자학적 역사관을 담고 있나 보네요. 역대 국가를 정통과 비정통으로 구분되었지만 정통이 있고 비정통이 따로 구분이 돼 있네. 편찬 형식 측면에서는 강목체를 따르지 않았다. 이런 거 별표 쳐줘야 돼요. 물어볼 것 같아요. 또한 올바른 정치 여부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다하고 천명이 옮겨간다는 내용을 드러내고자 이거 왜 얘기했을까요? 고려가 운명이 다해서 조선이 건국되었다. 이런 것들까지도 사실 이어갈 수 있어야 돼요. 기존 역사서와 달리 국가 간 전쟁과 외교 문제, 국가 말기의 혼란과 세국가 초기의 혼란 수습 등을 부각하였다. 고려랑 조선의 관계로도 또 적용할 수 있겠죠. 이러한 편찬 방식은 국가의 흥망성쇠를 거울 삼아 국가를 잘 운영해야 하겠다는 목적 이외에 또 있네 보네요. 새 국가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의도가 전제된 것이었다. 어떤 국가? 조선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의도가 집중적으로 반영된 것은 치평유람의 국조 부분이었구나. 국조 부분이다. 국조 부분에 새 국가 토대를 마련하는 의도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의 편찬자들은 유교적 시각에서 고려 정치를 바라보며 불교 사상의 폐단, 불교 사상은 어떤 거예요? 마이너스다. 비롯한 문제점들을 다각도로 드러냈고 이를 통해 유교적 사상으로의 변화를 주장하였다. 불교 문제에 있어 유교로 가자. 이성계의 능력과 업적을 담기는 했지만 이것이 조선건국을 정당화하기에는 불충분했기 때문에 우리 왠진 몰라도 불충분하구나 이거로는 국조 부분은 세종은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조선 왕조의 우수성을 부각한 용비어 첨가의 편찬을 지시했다. 얘만으론 부족하니까 용비어 첨가를 새로 또 편찬을 했구나. 이는 왕조의 우수성과 정통성을 경전과 역사의 다양한 근거를 통해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책 여러 권 나왔습니다. 자, 가 읽을 때 했던 것처럼 나도 한 번만 다시 떠올려 보세요. 어떤 내용이었지? 조선이 고려 멸망시키고 새로 건국된 나라니까 이렇게 역사서 편찬을 해서 어떻게 새로운 나라의 정당성 성립하는 다양한 책들 이렇게 얘기를 했구나. 간단하게 머릿속을 한번 떠올려 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읽기는 일단 이렇게 읽었고요. 자, 잠시만요.